이제 막 취임 100일을 지난 윤석열 정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전에 제가 신평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좀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예. 보니까 취임 100일 넘긴 윤석열 정부 불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뭐 취임 100일을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 왜 불운하다는 말씀하셨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국민들 지지율이 낮게 떨어졌죠. 네. 그런 면에서 윤 정부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윤 정부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원인이 자유한 것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야당 쪽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휩쓸고 있죠. 네. 그리고 언론 환경도 변한 것이 없고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말씀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이 지금 사표를 전혀 내지 않고 있죠. 네. 이 사표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정부 부처 인사를 잘 못하고 있답니다. 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안 그러면 또 기관적으로 내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 전체 정부 부처가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다 잘 아시겠지만은 심각한 당 내분이 일어났죠.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죠.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말이죠. 초기에 열린우당 창당에까지 심각한 내분이 있었죠. 네. 그랬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내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물론 윤 정부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좀 불운한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외적 환경이 불운한 요소가 있다. 예. 자, 페이스북 보고 지금도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죠. 예. 에 대한 언급이 꽤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하나는 이준석 사태라고 현재의 상황을 규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준석 세력이라고 해서 이게 이준석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이준석 개인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이준석 세력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의 특수성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평가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어느 조직이든 간에 한 개인이 어떤 분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 대표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 지금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를 사실 옹호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분들이 우리가 크게 묶어서 이준석 세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하나의 국힘당 내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준석에게 동조하고 또 가담함으로써 이 국힘당 내분이 쉽게 수습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네. 이 많은 분들이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다리를 끊었다 이랬다가 다리를 여러 번 불태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왜 이준석 대표는 목표가 뭐길래 대통령과 임기 초반부터 가장 대통령의 주도권이 강하다라고 하는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극단적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그렇지,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언론이나 여러 어떤 비평, 논평가들이 이 점을 관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 대표의 갖는 속셈을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네네. 이 취임 초반에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돌아올 수 있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냐. 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네.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네. 이 전 대표의 과거 성상납,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또 그에 이은 증거인멸, 또 무고. 이렇게 네. 형사 3종 세트가 이 전 대표를 점점 밀어오고 있죠. 네네. 그 첫 단계로서 치력 투자 약속 각서를 당정계위원회에서 문제 삼아서 여기에 이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서 중징계를 했고, 네. 또 그것이 결국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네. 그 대신에 나는 이 국힘당 내부에서 개혁을 위해서 처절할 만큼 투쟁을 했는데 이런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내가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프레임을 짜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회 회견에서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하기 전에 네. 이미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런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고 전면전을 할 것이며 어떤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윤리적인 약점을 예.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적 박해 프레임으로 이 프레임을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예, 평가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전 대표의 투쟁을 예견하셨던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예견을 하셨던 건가요? 여하튼 저도 정치적인 그런 비평을 하면서 네. 조금은 눈이 떠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전 과정을 모두 예측해서 맞췄다시피 네. 이런 자랑을 할 건 아닙니다만은 저한테도 조금은 이 안목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이 전 대표의 평소 소행이나 여러 가지 성향을 볼 때 네. 저는 그런 예측을 했고 또 현실적으로 예측이 맞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근거로 드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상대방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해서 자기가 분리할 때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건 아주 못된 습관이 있죠. 네. 이런 성향의 성품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오늘은 예. 김건희 여사를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전에 소위 비선실세라고 이야기했던 최서원 씨, 개명 전에 최순실 씨를 연상하는 듯한 서로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검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 대표는 무차별적인 극한적인 투쟁을 계속할 겁니다. 네. 본인의 윤리적인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극한적 정치 투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자, 그런데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 전 대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든 정치적 박해의 프레임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면서 끝까지 프레임을 살려나갈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 어른인데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좀 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조언도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김종인 선생도 이준석 전 대표의 속셈을 정확히 읽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으려고 한다고 해서 품어지는 이런 사태의 동기가 그런 품어질 수 있는 동기가 아니다. 이런 취지시죠. 고슴도치를 그 품는다고 해서 고슴도치가 다시 그 찌르지 않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고슴도치 품기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 여론도 보면 예. 국정 지지도에 김건희 여사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특별감찰관은 뭐 여야가 합의하면 뭐 대통령실에서는 얼마든지 수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조만간 뭐 그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 김 여사의 그 처신에는 그 분명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더 현명하게 그 처신을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데 네. 그러나 그 김 여사를 그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영부인이었던 그 김정숙 여사의 그 행보를 비교를 해봐도 네. 과연 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을까? 네. 김정숙 여사가 가령 말이죠. 그 대기업 회장들을 줄줄이 불러서 이 모이게 하고 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 해외 관광지를 가서 관광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도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분들은 단 한마디라도 비판을 했습니까? 과도한 비판이다. 처신에 문제 있는 처신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도를 넘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판에는 그만큼 정치적인 편향성이 잠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문제 있는 처신으로 좀 보이는 것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가 필요할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주시죠. 예. 뭐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시면서 차림이 물론 우리 국격을 높인다는 그런 의도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조금 화려하지 않았냐. 그런 점에서 요 몇 가지 점에 제가 그걸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수재민을 찾아가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하시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주 잘 하신 것이죠. 이처럼 김건희 여사가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손을 잡아주고 또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우리 그런 계층의 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지난 6월 달에 공군 파일럿으로서 이 민가 추락을 피하기 위해가 순국한 심정민 소령의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6월 달에 추모를 위한 음악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기 참석하셨죠. 김건희 여사가 뜻밖에도 오셔가지고 유족들 위로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원고를 보지 않고 연설을 하셨는데 스피치 능력이 상당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자신의 특기자 장점인 그런 연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인적 쇄신 관련해서 홍보와 정책 라인을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될 영역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말이죠.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한 인사가 국민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게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은 장관이나 그런 국가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을 하나의 참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참모가 이렇게 열심히 손을 잡고 일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민이 보기에 장관이나 그런 분들은
하나의 참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하나의 지도자입니다. 네네. 그런 그 국민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면을 갖춘 인사가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네. 하는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인사도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그런 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우선 국민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점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휴가 이후에 예. 최대한 이렇게 참모와 합의된 논의된 발언만 소위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도 하시려는 모습 또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와 달리 뭐 소위 2인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겸손한 모습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한 팀으로 이렇게 국민들은 볼 텐데 이게 대통령의 지금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부응하고 조응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말이죠. 예. 물론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반의 국민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존재를 인정을 하고 네. 또 존중을 해야 됩니다. 네네. 아직 한 장관이 혈기가 강하고 그러니까 네. 우선 자신의 논리를 앞서면서 네. 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은데 네. 물론 앞으로 많이 고쳐지겠죠. 네. 또 한 장관이 좀 더 네. 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 국가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혈기방장보다는 겸손. 예.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말이죠. 과거의 정부들이 진보건 보수건 간에 이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영역에서 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허물었습니다. 네. 윤 정부에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사회적 사다리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해서 네.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네. 선사하는 정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